안녕하세요. 케일리입니다. 오늘은 하늘을 나는 고래를 한번 그려볼게요. 먼저 라이트 퍼플 바이올렛으로 하늘을 칠해줄 건데요. 구름의 외곽선이 좀 더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외곽선을 먼저 따라서 그려줄게요. 그리고 하늘은 연한색, 그리고 중간색, 진한색 이렇게 세 단계를 나눠서 보랏빛 하늘로 색칠을 해줄 거예요. 그리고 이렇게 구름의 경계선을 다 그려줬다면 구름이 아닌 하늘 부분을 색칠을 해줍니다. 꼼꼼히 색칠을 해주면 좋은데요. 그렇다고 너무 힘을 주거나 아니면 너무 연하게 그려도 블렌딩을 할 때 좀 어색하게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색칠을 할 때는 너무 힘을 주거나 또는 힘을 풀지 말고 그냥 편하게 진 상태에서 색칠을 해주면 됩니다. 그리고 좀 색칠을 하다 보면 희끗희끗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. 아무래도 요철이 있는 종이를 사용하면 더 그런데요. 저는 이런 희끗한 부분은 너무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않고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두는 편이에요. 어차피 블렌딩을 하면 없어질 부분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손 드로잉의 매력이라고도 생각을 해요. 그 다음 마우브 색깔로 이 하늘의 중간 부분을 색칠을 할 거예요. 색칠을 할 때는 고래에 되도록이면 삐져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요. 그렇다고 너무 완벽하게 색칠할 필요도 없어요. 왜냐면 고래를 좀 더 진한 색으로 색칠을 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정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하늘은요, 블렌딩을 해줄 건데요. 블렌딩은 문지르는 기법이거든요. 그래서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나타내 줄 거예요. 저는 손가락으로 이번엔 블렌딩을 해볼 겁니다. 그리고 저는 이 그림의 테두리에 마스킹 테이프를 잘 사용을 하지 않는데, 왜냐면 이런 손 드로잉에서 느낄 수 있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? 좀 자유로운 외곽선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게 좋더라고요. 너무 마스킹 테이프를 붙인 다음에 떼면 너무 딱딱하게 사각형이 이렇게 생기잖아요. 그런 것도 물론 깔끔해서 좋긴 하지만 저는 좀 이런 거칠거칠하고 좀 삐뚤빼뚤한 그런 손 드로잉에 어울리는 그런 외곽선이 좋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 초승달 있죠? 이 초승달도 완벽하게 이 모양을 남겨야지 라고 하기보다는 어차피 나중에 또 그려줄 거기 때문에 위치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색칠해주면 됩니다. 그 다음은 퍼플 에메시스트. 이 에메시스트는요, 자수정이라는 뜻인데요. 조금 더 진한 보라색이에요. 그래서 이 색깔을 이제 윗부분에다가 색칠을 해주면 세 단계가 나오겠죠. 그리고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줄 때는요, 블렌딩을 할 땐 이 색이 서로 겹치는 부분을 조금 더 여유롭게 이렇게 밑에까지 색칠해주면 좀 더 자연스러운 블렌딩을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이렇게 블렌딩을 할 때는요, 힘을 너무 많이 주면 색이 밀리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힘을 많이 주지도 않고, 그렇다고 힘을 너무 빼지도 않고, 적당하게 힘을 주면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문질러 주니까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? 오른쪽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이 경계선이 사라지면서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졌어요. 마찬가지로 왼쪽도 만들어주고 이제 다른 깨끗한 손가락으로 이제 위쪽도 문질러 줄게요. 블렌딩을 할 때 색의 영역이 바뀔 땐 이렇게 깨끗한 손가락으로 문질러 줘야 색이 서로 섞이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참고로 이 영상은 이전 영상이랑 마찬가지로 배속을 하지 않고 그리고 편집도 최소한으로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따라 그려보실 때 저랑 같이 그리는 느낌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.
그리고 이거는 아마 밀레니얼 핑크일 거예요. 이제 그 구름을 둥글둥글하게 색칠을 해줄 건데요. 둥글둥글하게 색칠을 해줘야지, 아니면 이렇게 그냥 마구잡이로 여러 방향으로 색칠을 하면 좀 더 뭐라 그럴까요? 좀 부자연스럽게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. 이 뭉게구름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손을 둥글둥글하게 움직이면서 색칠을 하는 거랍니다. 지난 영상에서도 아마 파란 하늘에 흰 뭉게구름 그리는 영상에서 이걸 아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. 그래서 손을 둥글게 움직이면서 전체적으로 구름을 색칠해 줄게요. 보시면 이렇게 희끗희끗한 부분이 있는데 괜찮아요. 완벽하게 색칠할 필요가 없어요. 너무 희끗희끗한 부분을 다 채워야 된다는 강박은 버리셔도 됩니다. 어차피 이 위에 또 다른 색도 올라가고 또 오일 파스텔로 블렌딩도 하면 이 희끗희끗한 부분들이 거의 사라질 거예요.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구름도 둥글둥글하게 색칠을 해주고 전체적으로 나머지 부분도 색칠을 해줄게요. 자, 그 다음 조금 더 진한 핑크 색깔로 구름의 안쪽을 또 색칠을 해줄 건데요. 마찬가지로 둥글둥글게 손을 움직이면서 색칠을 해줄게요. 이 구름의 모양이 뭉게구름이잖아요. 그래서 덩어리 덩어리의 모양이 있죠.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진한 색을 색칠해 줄 때는 그 뭉게구름의 덩어리를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. 사실 어떤 대상을 이제 많이 그려보면요. 사진이나 실제 그 실물을 보지 않아도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쓱싹 그릴 수 있잖아요. 그 대상의 특징이나 생김새가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. 전 아직 그 경지에 오르진 않았지만 구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근데 아직은 이제 초보자분들이라면 그렇게 상상해서 그리는 게 어렵잖아요. 그러니까 어떤 사진이나 레퍼런스 이미지 있죠?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그리시면 좋고, 나는 실제 사진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는 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튜토리얼 비디오를 보면서 그려보시면 좋아요. 그 다음은 아까 사용했던 이 밀레니얼 핑크로 두 색깔의 경계선을 좀 자연스럽게 블렌딩을 해줄 거예요. 마찬가지로 둥글둥글하게 손을 굴려가면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경계선을 만들어 줍니다. 아까는 손가락으로 문질러서 하늘에 블렌딩을 해서 색의 경계선을 없앴다면 이번에는 이 오일 파스텔로 경계선을 없애주는 거예요. 그러면 이 구름의 밝은 분홍 그리고 진한 분홍 색깔, 이렇게 너무 단편적으로만 나뉘어졌던 부분이 조금 더 두께감이 생기면서 솜사탕처럼 몽실몽실한 그 뭉게구름의 어떤 두께감이나 이런 부피감이 표현이 됩니다. 좀 더 입체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서 구름의 밝은 색과 이제 중간색이 나왔죠. 그 다음은 로얄 퍼플색으로 좀 더 진한 구름의 부분을 색칠을 해줄 거예요. 그러면 구름의 어두움이 표현이 되겠죠. 근데 이 어두운 색깔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하면 구름이 전체적으로 다 어두워지기 때문에 조금씩만 사용을 해줄 거예요. 그래서 이 진한 분홍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죠. 그 부분을 찾아서 이 뭉글뭉글 동글동글한 구름의 모양에 따라서 터치를 조금씩 남겨주는 거예요. 자, 이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. 그리고 다시 핑크 색깔로 마찬가지로 블렌딩을 살살 해주면서 이 중간 진한 분홍과 그리고 어두운 이 로얄 퍼플의 경계선이 또 또렷하게 있는 부분들은 살살 문질러주면서 블렌딩을 해줍니다. 그럼 로얄 블루의 이 어두운 색깔이 조금 경계선이 부드럽게 풀리면서
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. 이때 손의 힘은 너무 많이 주지 않고 로얄 블루의 이 어두운 색깔이 조금 경계선이 부드럽게 풀리면서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. 이때 손의 힘은 너무 많이 주지 않고 편안하게 진 상태에서 블렌딩을 해줍니다. 이 편안하게 진 상태라는 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. 너무 힘을 주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힘을 많이 빼지 않고 정말 오일 파스텔을 딱 주었을 때 그냥 편안한 느낌, 내가 사용하기 편안한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. 그 다음 페일 옐로우로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만들어 줄 건데요. 하이라이트는 이 물체의 가장 밝은 부분을 하이라이트라고 해요. 그래서 하늘과 맞닿은 면 있죠. 구름의 가장 위에 부분들, 그 부분을 위주로 하이라이트를 조금씩 색칠을 해주는데 마찬가지로 구름의 모양을 따라서 터치도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줍니다. 그리고 화이트색으로 이 하이라이트를 더 밝게 만들어줄 거예요. 저는 밝은 레몬 색깔을 이 하이라이트에 색칠을 하고 싶었는데 오일 파스텔에는 없었어요. 물감처럼 조금씩 내가 원하는 색깔을 조절하면서 조색을 할 수 있는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 흰색과 페일 옐로우의 섞인 색을 사용하고 싶을 때는 먼저 한 색깔을 사용을 해주고 그 위에 덧칠을 하는 방식으로 색을 섞어서 조색을 해야 됩니다. 그게 물감과 오일 파스텔의 다르다면 다른 점, 그리고 단점이라면 오일 파스텔의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. 왜냐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색깔의 개수가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. 근데 그 한계를 이런 식으로 색을 섞어가면서 사용을 하면 어느 정도 극복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고래를 한번 색칠을 해볼게요. 사파이어 블루로 이 이마부터 등을 색칠을 해줄 거예요. 고래의 이 위에 부분은 남색으로 색칠을 해주고요. 그리고 밑에 배 부분은 흰색으로 색칠을 해줄 거예요. 그리고 배경부터 색칠을 했기 때문에 고래를 조금 더 깔끔하게 색칠을 해줄 수 있습니다. 만약에 고래부터 색칠을 하고 그 다음 배경을 색칠했다면 이 배경의 보라색이 고래에 삐져 들어가기 때문에 고래가 좀 지저분해질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보라 색깔의 배경을 색칠하면서 이 고래의 남색과 섞일 수 있기 때문에 배경까지도 지저분해질 수가 있단 말이죠.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경부터 색칠을 해주고 주인공인 고래를 좀 더 깔끔하게 남기기 위해서 나중에 색칠을 해주는 거야. 그리고 지느러미 반대편 쪽도 잊지 않고 색칠을 해줍니다. 마찬가지로 이 고래도 약간 희끗희끗한 부분이 남았는데요. 괜찮아요. 왜냐면 어차피 이 위에 또 다른 색이 올라가기도 할 거고, 그리고 이 손 드로잉의 매력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조금씩 남아있는 이 부분을 없애고 싶지가 않더라고요. 그 다음 프로시안 블루는 가장 진한 남색인데요. 이 프로시안 블루로 약간 점박이의 느낌을 내줄 거예요. 조금씩 터치를 넣어가면서 점박이 느낌을 내줍니다. 그 다음은 이제 실버 그레이로 배 부분을 색칠을 해줄 건데요. 입을 시작으로 배까지 색칠을 해줍니다. 근데 오일 파스텔로 이렇게 색칠을 하다 보면 이렇게 색이 섞이거든요. 근데 이거를 좀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. 물론 지저분해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이걸 좀 더 두툼하게 색칠을 해서 없애는 편이에요. 이거는 손으로 그리는 그림이기 때문에 너무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. 그러니까 어떤 조금의 실수나 이런 것들을 안 하려고 막 부담을 가지거나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. 그냥 편하게 그리면 돼요. 그 다음 이제 흰색으로 이 배 부분에
조금 두터운 터치들을 넣을 거예요. 그러면 꾸덕한 텍스처도 만들 수 있고요. 그리고 실버 그레이랑 화이트 이 두 가지 색깔이 보이면서 좀 더 입체적인 고래를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 흰색으로 지느러미랑 이 이마 등 부분에 점박이를 만들어 줄 거예요. 이렇게 다른 색깔 위에 올릴 때는 조금 더 힘을 줘서 색칠을 해주면 이 흰색도 선명하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. 근데 흰색이 좀 너무 많이 올라갔다, 너무 점박이가 됐다 할 때에는 이렇게 전에 사용했던 뭐 사파이어 블루나 프루시안 블루로 지우개처럼 이 흰색을 지워줄 수가 있어요. 그 다음 실버 그레이로 이 비워둔 눈의 위치에 색칠을 해줄 거예요. 그리고 검정색 색연필이나 뭐 연필도 괜찮아요. 이제 눈동자를 그려주는 건데요. 저는 눈꼬리를 조금 처지게 그려서 보다 순박해 보이는 고래를 만들어 줄게요. 그리고 이 연필로 조금 디테일을 더해줄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외곽선을 조금씩 깔끔하게 보일 수 있도록 정리해 줄 수가 있고, 그리고 이 고래의 입술, 그리고 이 배에 주름 있죠. 이 주름을 그려줄 건데 손에 힘을 너무 주지 않고 이번에는 힘을 많이 뺀 상태에서 이렇게 연하게 그려주면 이게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디테일의 차이거든요. 그리고 이렇게 작은 디테일의 차이가 센스 있는 그림이 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작은 차이가 될 수가 있어요. 그 다음 포스카 마카를 사용을 할 거예요. 포스카 마카로 이 초승달을 그려줄 건데요. 너무 크지 않게 그려줄게요. 개인적으로 초승달은 이 끝부분이 좀 뾰족해야 예쁜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점을 찍어서 별을 그려줄 건데요. 포스카 마카는 굵은 게 있고 얇은 게 있거든요. 저는 지금 굵은 걸 사용하고 있는데 얇은 걸 사용하시면 큰 별, 작은 별, 다양한 사이즈의 별을 그리기가 훨씬 더 쉬워요. 저는 지금 굵은 걸로 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사이즈를 아주 작은 사이즈를 찍기가 조금 어려워서 조금 일정하게 나오고 있어요. 그리고 별똥별을 한번 그려볼게요. 별똥별을 그릴 때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쓱 문지르면 꼬리가 생기죠. 살짝 더 길게 빼줄게요. 이런 식으로 별똥별을 만드는 거예요. 하나 더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꼬리를 쓱, 좀 짧죠? 조금 더 길게 해서 손가락으로 쓱 문질러주면 꼬리가 나옵니다. 근데 꼬리가 너무 길 때는요. 지금 너무 길어서 종이 밖으로 나갈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살살 문질러주면 돼요. 그럼 꼬리가 없어지죠. 별똥별 그리는 게 또 너무 재밌다고 여기저기 별똥별을 그리면요. 너무 별똥별이 많아서 어색해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한 3개, 뭐 4개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은 보랏빛 하늘을 나는 고래를 간단하게 그려봤는데요. 다음엔 어떤 걸 그려볼까요? 여러분의 모든 드로잉을 응원합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